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을 아프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잔인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만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생각을 지시하고 행동 패턴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통제감.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깊이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행동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철저한 실패자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짓된 힘의 거울이 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부짖기를 기대합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장문의 메시지, 한밤중의 감정적 폭발, 그리고 바닥에 산산조각난 당신의 자존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충혈된 눈, 잠 못 이루는 밤. 그들은 당신이 매달리고 해명하고 방어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정적으로 증발해버린 듯 그들은 당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이라는 무한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 상처를 주고 측정하기 위해 도발하며 관찰하기 위해 조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매달린다면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서 거대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반응도 그들에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어떤 것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넘어선 건가?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들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눈부시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마지막 상처가 되길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쓰라린 원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들은 폭풍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한 점의 바람도 없는 고요함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관람할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들 앞에서가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 슬퍼하고 재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이 VIP석에 앉아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텅 빈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할 대상, 즉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덮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도발하여 반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실로 엄청납니다. 한 번도 직면한 적 없던 모든 불안감, 수치심,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품처럼 끓어오르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을 낚아채려 할 것입니다. 거짓 사과를 통해 혹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당신을 겨냥한 듯한 SNS 게시물이나 수동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풀며 말입니다. 제발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반응을 단 한 번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자신이 현실에 존재하는 의미 있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서히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이때 내면적 붕괴라고 알려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갈라지고 거짓된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극도로 예민해지며 중독에 빠지거나 공황 발작, 심지어 자해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그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연약함을 파헤치고 만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침묵 속에서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억압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 즉 고향의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온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굴욕적인 깨달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신경계에 자신을 다처럼 내리길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울고 해명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조건화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날씨를 결정하는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당신의 몸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움찔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조차도 당신의 시스템에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안전은 당신 자신의 반응 안에 존재한다는 것. 평화는 선택이며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란 어떤 드라마틱한 연출 없이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 앞에 앉아서 길거리의 낯선 사람을 보듯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냉혈한이 되었다고, 차가워졌다고,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당신은 너무나 무르고 버림받은 후에도 용서했으며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들의 연료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다릅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며 사랑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끝맺음은 대화 없이도 올 수 있으며 자기 존중이 트라우마적 유대보다 강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옥을 통과하고 나왔음에도 고통 대신 평화를 얻은 사람만큼 나르시시스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신이며 당신 존재의 근원이고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각주처럼 스쳐 지나간 한때처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교훈처럼 대할 때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더 이상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오직 그들의 실패를 비출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을 작은 존재로 가두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삶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쓰라린 원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자신을 재건했는지, 당신과 그들 사이에 침묵의 거리를 둘수록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 혼란은 곧 집착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래 염탐할 것입니다. 당신의 글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애쓸 것입니다. 공통의 지인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사진을 넘겨보며 당신의 표정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자신에게서 벗어났는지, 정말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중심을 잡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이 서서히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치게 한 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중심에 더 이상 그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상상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십시오.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부터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하십시오. 이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예측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덫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보복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고요함이 됨으로써 당신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강인함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을 아프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잔인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만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생각을 지시하고 행동 패턴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통제감.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깊이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행동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철저한 실패자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짓된 힘의 거울이 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부짖기를 기대합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장문의 메시지, 한밤중의 감정적 폭발, 그리고 바닥에 산산조각난 당신의 자존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충혈된 눈, 잠 못 이루는 밤. 그들은 당신이 매달리고 해명하고 방어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정적으로 증발해버린 듯 그들은 당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이라는 무한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 상처를 주고 측정하기 위해 도발하며 관찰하기 위해 조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매달린다면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서 거대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반응도 그들에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어떤 것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넘어선 건가?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들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눈부시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마지막 상처가 되길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쓰라린 원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들은 폭풍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한 점의 바람도 없는 고요함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관람할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들 앞에서가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 슬퍼하고 재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이
VIP석에 앉아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텅 빈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할 대상, 즉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덮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도발하여 반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실로 엄청납니다. 한 번도 직면한 적 없던 모든 불안감, 수치심,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품처럼 끓어오르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을 낚아채려 할 것입니다. 거짓 사과를 통해 혹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당신을 겨냥한 듯한 SNS 게시물이나 수동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풀며 말입니다. 제발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반응을 단 한 번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자신이 현실에 존재하는 의미 있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서히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이때 내면적 붕괴라고 알려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갈라지고 거짓된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극도로 예민해지며 중독에 빠지거나 공황 발작, 심지어 자해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그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연약함을 파헤치고 만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침묵 속에서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억압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 즉 고향의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온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굴욕적인 깨달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신경계에 자신을 다처럼 내리길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울고 해명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조건화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날씨를 결정하는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당신의 몸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움찔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조차도 당신의 시스템에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안전은 당신 자신의 반응 안에 존재한다는 것. 평화는 선택이며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란 어떤 드라마틱한 연출 없이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 앞에 앉아서 길거리에 낯선 사람을 보듯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냉혈한이 되었다고, 차가워졌다고,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당신은 너무나 무르고 버림받은 후에도 용서했으며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들의 연료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다릅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며 사랑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끝맺음은 대화 없이도 올 수 있으며 자기 존중이 트라우마적 유대보다 강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옥을 통과하고 나왔음에도 고통 대신 평화를 얻은 사람만큼 나르시시스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신이며 당신 존재의 근원이고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각주처럼 스쳐 지나간 한때처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교훈처럼 대할 때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더 이상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오직 그들의 실패를 비출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을 작은 존재로 가두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삶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쓰라린 원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자신을 재건했는지, 당신과 그들 사이에 침묵의 거리를 둘수록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 혼란은 곧 집착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래 염탐할 것입니다. 당신의 글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애쓸 것입니다. 공통의 지인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사진을 넘겨보며 당신의 표정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자신에게서 벗어났는지, 정말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중심을 잡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이 서서히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치게 한 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중심에 더 이상 그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상상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십시오.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부터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하십시오. 이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예측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덫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보복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고요함이 됨으로써 당신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강인함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을 아프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잔인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만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생각을 지시하고 행동 패턴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통제감.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깊이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행동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철저한 실패자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짓된 힘의 거울이 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부짖기를 기대합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장문의 메시지, 한밤중의 감정적 폭발, 그리고 바닥에 산산조각난 당신의 자존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충혈된 눈, 잠 못 이루는 밤. 그들은 당신이 매달리고 해명하고 방어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정적으로 증발해버린 듯 그들은 당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이라는 무한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 상처를 주고 측정하기 위해 도발하며 관찰하기 위해 조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매달린다면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서 거대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반응도 그들에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어떤 것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넘어선 건가?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들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눈부시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마지막 상처가 되길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쓰라린 원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들은 폭풍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한 점의 바람도 없는 고요함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관람할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들 앞에서가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 슬퍼하고 재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이 VIP석에 앉아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텅 빈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할 대상, 즉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덮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도발하여 반응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실로 엄청납니다. 한 번도 직면한 적 없던 모든 불안감, 수치심,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품처럼 끓어오르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을 낚아채려 할 것입니다. 거짓 사과를 통해 혹은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당신을 겨냥한 듯한 SNS 게시물이나 수동 공격적인 문자 메시지,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풀며 말입니다. 제발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반응을 단 한 번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자신이 현실에 존재하는 의미 있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서히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이때 내면적 붕괴라고 알려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면이 서서히 갈라지고 거짓된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단계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극도로 예민해지며 중독에 빠지거나 공황 발작,
심지어 자해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그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연약함을 파헤치고 만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침묵 속에서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억압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 즉 고향의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온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신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굴욕적인 깨달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신경계에 자신을 다처럼 내리길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울고 해명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을 조건화시킵니다. 당신의 감정 날씨를 결정하는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당신의 몸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움찔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조차도 당신의 시스템에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안전은 당신 자신의 반응 안에 존재한다는 것. 평화는 선택이며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란 어떤 드라마틱한 연출 없이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 앞에 앉아서 길거리의 낯선 사람을 보듯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냉혈한이 되었다고, 차가워졌다고,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당신은 너무나 무르고 버림받은 후에도 용서했으며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들의 연료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다릅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며 사랑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끝맺음은 대화 없이도 올 수 있으며 자기 존중이 트라우마적 유대보다 강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옥을 통과하고 나왔음에도 고통 대신 평화를 얻은 사람만큼 나르시시스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신이며 당신 존재의 근원이고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각주처럼 스쳐 지나간 한때처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교훈처럼 대할 때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더 이상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오직 그들의 실패를 비출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을 작은 존재로 가두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메아리처럼 그들의 삶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냈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쓰라린 원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자신을 재건했는지, 당신과 그들 사이에 침묵의 거리를 둘수록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 혼란은 곧 집착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래 염탐할 것입니다. 당신의 글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애쓸 것입니다. 공통의 지인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당신의 사진을 넘겨보며 당신의 표정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자신에게서 벗어났는지, 정말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중심을 잡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이 서서히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치게 한 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중심에 더 이상 그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상상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십시오.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부터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빛을 발하십시오. 이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대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예측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덫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보복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고요함이 됨으로써 당신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강인함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을 아프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잔인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말만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생각을 지시하고 행동 패턴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통제감.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종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깊이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 행동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철저한 실패자로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짓된 힘의 거울이 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부짖기를 기대합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장문의 메시지, 한밤중의 감정적 폭발, 그리고 바닥에 산산조각난 당신의 자존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충혈된 눈, 잠 못 이루는 밤. 그들은 당신이 매달리고 해명하고 방어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정적으로 증발해버린 듯 그들은 당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이라는 무한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 상처를 주고 측정하기 위해 도발하며 관찰하기 위해 조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적으로 매달린다면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세상에서 거대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반응도 그들에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어떤 것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넘어선 건가?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가? 그들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눈부시게 빛나십시오. 당신의 세계가 무너지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마지막 상처가 되길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쓰라린 원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들은 폭풍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한 점의 바람도 없는 고요함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관람할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들 앞에서가 아닌 혼자만의 공간에서